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KBS 이사장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KBS 이사장만이 아니라 지금 박문진 이사장도 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6일에 박문진 이사들의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박문진 이사장의 사용 내역 추진으로 한 게 13년 3월 28일 호텔 56만 원 학회 관계자 업무회의 이렇게만 지금 다 자료 집행 내역이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법인카드를 예를 들어 저녁 9시 10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호텔이라고 하면 어떤 호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문진 이사장이 호텔 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카드 사용 시간과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관례상으로 이때까지 그런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를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국회 증인감정법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도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한 위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박문진 이사장이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구체적으로 사용 카드 시간과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에 제출해 줄 것을 좀 다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통 이제 외국 나가서 삼성전자 이런 대형 입간판에 큰 외국에 그런 광고판이 있는 걸 보면 아주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단말기를 가장 비싼 가격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휴대폰 가격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앞서 업무보고 때 장관께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창조과학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미래부가 지금 사실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거의 첫 번째로 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단통법 시행을 하고 그것을 보조금 분리공시를 시행을 해서 이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낮추겠다 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규계위를 통해 가지고 이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가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홍문정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장관께서 서초동에 그 단말기 판매 상가에 방문했던,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갖고 버텨달라라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려고 갔었던 그런 상가들이 5곳 이상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매자들은 호객이 됐다라고 분노를 하고 신규 가입률이 58%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대리점은 계속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제조사들 역시도 판매량이 60% 이상 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처음 시도를 했던 것이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국민적 분노와 저항까지, 그래서 지금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을 하겠다라는 움직임까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큰 저항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단통법의 기본 목적은 이제 혼탁한 시장 질서를 바로하고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낮은 요금제나 비싼 요금제나 중고폰이나 신규폰이나 고루고루 이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장관께서는 지난 7월에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정부의 모든 통신 정책은 소비자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이제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상 보조금의 분리공시를 통해서 단통법과 함께 이걸 통해서 낮추는 것이고 이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결정으로 해서 지금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9월 12일 날 원래 애초 규제개혁위원회가 예정이 됐다가 두 차례나 이제 연기가 됐고 그때 이제 주무부처 이 사안에 대한 주무부처가 이제 미래부와 방통인데 여기서는 분리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그때 이제 무산이 된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때 이해관계자들도 여기에 좀 참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동통신 3사와 펜텍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예, 예. 네.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 회의는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은 모르시는가요? 일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 그 보조금의 분리공시 제도에 대해서 이동통신 3사와 펜텍이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네.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뭐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입장이? 네, 일부 회사. 그걸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입장은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규계위 입장이 아니라 이동통신사 3사와 펜텍이 이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시냐고 묻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뭐냐고요? 네, 일부 회사는 찬성. 그러니까 그 일부 회사가 이동 3사하고 펜텍이 찬성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듣고 그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반대를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반대 입장이었죠 그때. 네, 그쵸. 이유가 뭐였죠? 아마 그 분리공시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그 의견을 네. 제시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최경환 있어서 아마 그런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분리공시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본인이 반대한다 이렇게 냈다기보다는 이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가 법제처의 의견은 이게 그 영업비밀 노출이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시죠? 네. 그게 아니라 이 분리공시 그 삭제 근거로 이렇게 만들면 위임 입법에 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반대 이유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 그거죠. 네, 그런 쪽으로. 그 정부의 법제처의 공식적인 그 부정적인 의견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데 어쨌든 분리공시를 반대한다 하는 점에서는 같은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그 여러 법무법인에서 유권 해석, 법률 해석을 한 것에 따르더라도 이런 보조금의 분리공시를 한다고 해서 영업비밀이 누설되거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거나 그런 점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죠. 네, 그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법제처의 의견은 의원 입법하신 그 사항에 충실해야 된다. 고시도. 미래부 장관께서는 그렇게 분리공시제를 하면은 영업비밀 누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은 그 영업비밀이 크게 누설되지 않을 수 있다.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T나 KT 같은 다른 단말기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 누설 위험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공개하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조사의 영업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판매 장려금 같은 네, 경우에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우려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통사에 대해서는 그 크게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마무리를 하면 이 문제가 그 정말 창조 경제를 선도해 나가려고 하면 첫 번째 시행하는 제일 큰 사업이고 제일 큰 정책인데 이렇게 첫 번째 하는 이런 정책부터 단말기 가격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분리공시 제도를 관철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문진 이사장이 뭐 호텔 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카드 사용 시간과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관례상으로 이때까지 그런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를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국회 증인감정법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도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한 위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박문진 이사장이 이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KBS 이사장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KBS 이사장만이 아니라 지금 박문진 이사장도 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6일에 박문진 이사들의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박문진 이사장의 사용 내역 추진으로 한 게 뭐 13년 3월 28일 호텔 56만 원 학회 관계자 업무회의 이렇게만 지금 다 자료 집행 내역이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법인카드를 뭐 예를 들어 저녁 9시, 10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호텔이라고 하면 어떤 호텔에서 창조과학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미래부가 지금 사실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거의 첫 번째로 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단통법 시행을 하고 그것을 보조금 분리공시를 시행을 해서 이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낮추겠다 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규계위를 통해 가지고 이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가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홍문정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장관께서 서초동에 그 단말기 판매 상가에 방문했던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갖고 버텨달라라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려고 갔었던 그런 상가들이 뭐 5곳 이상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매자들은 뭐 호객이 됐다라고 분노를 하고 신규 가입률이 58%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대리점은 뭐 계속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제조사들 역시도 판매량이 60% 이상 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처음 시도를 했던 것이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국민적 분노와 저항까지 그래서 지금 단통법 폐지 서명에 대해 자료 제출을 구체적으로 사용카드 시간과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에 제출해 줄 것을 좀 다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통 이제 외국 나가서 삼성전자 이런 대형 입간판에 큰 외국에 그런 광고판이 있는 걸 보면 아주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단말기를 가장 비싼 가격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단말기 휴대폰 가격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앞서 업무보고 때 장관께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창조경제